자뿐히 이해하면 언젠가는 서먹을 수 있는 김병진의 사이언서. 네, 오늘도 로운 인사이트 김병진 특임위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우리 지난주 사이언서에서 예. 지지난주에 했던 지난 방송에서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하고 그다음에 국가 기본 계획 했었는데요. 네. 이제 이게 탄소 중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 같이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예. 그래서 각국이 막 투자들을 엄청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들도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일반인들도 그 투자가 일어나는 곳이 유망하다 그래서 또 개인 투자도 하시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탄소 중립에 관심이 많아지긴 했는데 이제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ESS 또는 2차 전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전기적 관점에서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고 이런 건데 최근 들어서는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기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아예 바로 없애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도 발전하고 기술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를 포획해서 네. 이제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 뭐 이거를 CCUS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 CCUS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CCUS 딱 들어보면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이거 좀 설명해 주시고 예. 최근 들어 이게 왜 높은 관심 받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CCUS가 이제 영어의 약자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C는 카본. 아, 탄소. 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C는 캡처. 아, 포획. 포획한다. 네. 그래서 카본 캡처, 그 다음에 이제 이용한다. 그래서 유틸라이제이션 앤드 스토리지. 저장. 그래서 저장. 탄소를 이제 포획해서 네. 이용하고 저장하는 데 관련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탄소가 많이 나는 공정에서 탄소를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제거를 하고 네. 또 이걸 갖다가 이제 유용한 물질로까지도 바꿔보자. 오. 뭐 이렇게 관련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작년 이게 또 사이언스하고 또 연관이 작년 6월 달에 제가 사이언스 방송에서 예. IPCC에서 했던 6차 평가 보고서에 예.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거기서 제3 워킹 그룹에서 예.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지금 이 그 전 세계 탄소 중립하는 게 지구의 평균 온도를 우리 그 산업화 시대 이후에 온도 상승 1.5도로 줄이자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상태로는 무슨 짓을 해도 1.5도씨 이하로 못 줄인다라고 결론을 냈고요. 네. 이제 이걸 갖다 1.5도씨 이하로 줄이려면 지금 이미 공기 중에 나가 있는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CCUS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CCUS 탄소를 이제 포획하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다. 뭐 그런 건지 알겠는데 이게 뭐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사실 좀 생소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막 영어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니까 네.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그냥 기술적으로는 대단하긴 한데 예. 근데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네. 예.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나뭇잎에서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하고 그리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상황에서 나뭇잎에서 이산화탄소를 모으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탄소의 포집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CCUS 기술에서는 이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석탄 발전 이런 화력 발전, 예. 그 다음에 철강 공장, 시멘트 공장 이런 데 이산화탄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이산화탄소들을 거기에서 공정상에서 바로 포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뭇잎에서 이산화탄소가 붙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나무는 이산화탄소 포집에서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이제 유기물을 합성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유기물로 바꾼 이산화탄소를 자기 나무 몸속에다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이산화탄소의 저장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CCUS에서는 이제 이렇게 고농도로 농축된 이산화탄소를 땅속 깊은 곳, 네. 뭐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하는 거를 이제 탄소의 저장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나무는 이 저장만 하지 않고 이제 그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또 쓰죠. 예. 나무 잘라가지고 땔감으로도 쓰고 뭐 집도 짓고 네. 가구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사람한테 유용한 물질로 활용하는 거 이게 탄소의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고 이러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예. 사람들이 나무를 너무 많이 배버렸죠. 아.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라도 그런 자연적으로 일어났던 상황들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게 CCUS가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탄소를 포획해서 저장하는 거. 그래서 CCS. 그다음에 탄소를 포획해서 이용하는 거. CCU.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네. 요새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기술적으로는 포괄해서 CCU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나무가 너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빠른 시간에 복구할 수 없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네요. 예. 예, 아유 좋은 기술이네. 예. 탄소 포집이라고 하면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모은다는 건데 예.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모을 수 있나 예? 그죠. 이상하죠. 이산화탄소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지. 예? 이거 뭐 잘 걸을 수 있다 그러면 미리 다 모았을 건데. 예.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는 기술이 발전됐는데요. 예.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이산화탄소는 화력 발전이나 이렇게 연료를 태우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렇죠. 예, 태우는 연소 이후에 탄소를 포집하거나 아니면 연료가 연소되기 전에 포집을 하거나 예. 아니면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직접 포집하거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연소 포집이 제일 많습니다. 예, 결국 뭐냐면은 우리 굴뚝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네. 이런 것들 이제 포집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포집을 하느냐? 이산화탄소가 잘 결합하거나 잘 녹는 수용액에다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그 가스를 통과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수용액 안에 이산화탄소가 모이게 될 거고 네. 나중에 다른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또 뽑아냅니다. 아.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건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물리적 포집이라 그래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잘 달라붙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에다가 흡착을 시키거나 예. 그다음 최근에는 이산화탄소도 부피를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정수기 같은 필터에 이산화탄소만 걸러지는 필터를 만들어서 오.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모으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생물학적 포집인데요. 어. 생물이 아까 우리 나무 얘기했었는데 예, 예. 그런 식물들이 이산화탄소 잘 모으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 속에 있는 생물들 예. 우리가 미세조류라고 얘기하죠. 녹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은 녹조도 그 성장하는 게 이산화탄소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그 해조류, 예. 미역 같은 해조류 이런 것들도 이산화탄소 흡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세르비아에서는 리퀴드 3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예. 그 길거리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수조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미세조류가 들어있는 수조를 길거리에다 설치를 하고 유리로 돼 있는 수족관 같은 걸 설치를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서 이 미세조류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600리터짜리 미세조류 배양기를 하나 설치를 하면 예. 10년생 나무 한 그루하고 같답니다. 한 그루.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나무를 우리가 도심에서 나무를 심으면 예. 예. 이게 성장하는데 문제도 생기고 도로에 침범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관리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르비아에서는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무도 무조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게 아니고 30년이 지나면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면 네. 나무를 베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효율이 좋고 네. 특히 나무 중에서 팽나무, 느티나무가 또 이산화탄소 그 흡수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연소 전에는 이제 메탄가스 같은 것들이 탄소하고 수소하고 붙어 있는데요. 요거를 촉매 같은 거 써가지고 수소만 싹 분리하고 이산화탄소를 따로 저장하는. 그래서 우리 수소를 만드는 공정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대규모 공정인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탄소가 공기 중에 많이 있는 거 직접 제거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최근에는 공기 중에 있는 이 희박한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DAC라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실제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한 20개 정도 공장이 직접 돌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니, 정말 이 과학기술 발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모아도 사실 기체는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저장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또 뭔가 막 탄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모았다고 하니까 이거 뭐 폭발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좀 걱정도 좀 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제 이산화탄소가 폭발은 잘 안 하고요. 굉장히 그래요? 안전적인 물질이라. 예. 근데 얘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네.
물하고 만나면요 탄산이 됩니다. 아. 그래서 부식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 그래서 용기 같은 데 넣어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체니까 부피가 크니까 예. 이거 모아도 이거 어떻게 저장하나 뭐 이렇게 고민들이 많이 되게 되는데 네. 다행히 이 이산화탄소가 초인계 조건이라 그래서 기체가 액체와 고체의 그 삼중점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초인계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초인계를 만드는 조건이 조금 쉽습니다. 아. 그래서 한 31도 73기압 정도면은 초인계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액체화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적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초인계 상태로 만들어서 예.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이 저장은 어디다 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땅 속에 깊은 데 하는데 네. 그냥 땅 파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동안에 인류가 석유 많이 뽑아냈죠. 예. 그다음 가스 많이 뽑아냈죠. 그치. 예. 석유 뽑아내고 나니까 빈 공간이 생깁니다. 아. 깊은 곳에. 아. 그래서 뺀 그 석유 빠진 깊은 공간에다가 예. 다시 이산화탄소를 채워 넣으면 그렇게 이산화탄소도 저장하기도 하지만 네네. 얘네들이 들어가면서 남아 있는 가스나 석유를 다시 또 밀어내니까. 뭐 그래서 요 그게 많이 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이 우리도 산유국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동해 가스전이 발견이 돼가지고 근데 가스전이 고갈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산유국의 지위는 없긴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동해 가스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기술이 해양에 깊은 해양에다가 집어넣는 기술이 있는데요. 예. 근데 요거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게 이산화탄소가 고농도로 물 속에 녹으면 네. 생물학적으로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예. 뭐 그런 좀 걱정들이 좀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더 요즘에 좀 많이 개발하는 게 시멘트 같은 네. 그런 탄산 마그네슘이나 탄산 칼륨 같은 기존의 강물하고 이산화탄소 반응해서 네. 단단한 돌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네들이 뭐 변화가 없을 거니까 아. 저장하기 굉장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야, 근데 지구가 생각을 한다면 진짜 인간 지독하다 생각하겠는데요. 진짜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가 살아간다고. 그죠. 약간 이런 지구 생각을 입장에서는 할것 같은 뭐 느낌이 결국 듭니다. 한 50억 개체, 60억 개체밖에 안 되는 인간이 예. 네. 되게 못됐죠. 뽑아내고 거기 다시 또 막 탄산 집어넣고 막 이러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예,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모아도 수송하고 저장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 바로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CCU 기술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딴 거 바꾸지 말고 그 딴 거 저장하지 말고 예, 예. 바로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CCU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는데 나무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자연적인 CCU는 분명히 목재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재 건축 우리 가구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는데 예, 예. 최근에는 목재 건축 그래서 순수하게 나무로 하는데 지금 최근에 몇십 층짜리 빌딩도 목재로만 짓는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재 건물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좋고요. 아까 해조류 이산화탄소 되게 많이 흡수하거든요. 예. 해조류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미 생활 속에서 익숙한 게 뭐냐면 예. 드라이 아이스가 있습니다. 아. 드라이 아이스가 원래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아. 고체화 시켜가지고 예. 만든 거잖아요. 생활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콜라 사이다 많이 드시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탄산도 결국엔 그 이산화탄소 모아서 넣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본격적으로 더 유용한 거로 써보자 하는 기술들이 이미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상용화도 돼 있는데요. 예. 화학적 반응들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메탄올이나 그 다음에 개미산 같은 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런 유용한 화학물질로 바꾸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물로 바꿔서 예. 뭐 이렇게 하는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생물학적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 미세조류들을 이렇게 대양 배양을 하는데 미세조류들이 작은 애들인데 굉장히 유용한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환시키는 기술들에 대해서 개발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확장해서 우리 지금 계획은 항공유, 네. 예. 비행기 뜨는 기름에다가 기름을 만드는 기술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조금 기술이 더 발달되면 뭐 걱정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CUS 기술이 상용화가 되고 나서 진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으로 뭐 미래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좀 필요한 거나 문제점 같은 거는 예. 지금 어떤 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CCUS에 대한 기술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이게 미국이 최고 뭐 국가라고 얘기하는 미국 대비 80%인데 예.
뭐 특정 나라 얘기하면 그렇지만 중국이 82.5% 우리보다 높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R&D 투자해서 조기 상용화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기술이 개발돼도 산업화가 되려면 관련 법들이 제정이 돼야 됩니다. 예. 이산화탄소가 위험한 물질이 이동하고 뭐 이러는데 네네. 뭐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법 그래서 법이 지금 그 상정이 되어 있는데 예. 통과는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CCUS에 대한 고민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산화탄소 직접 줄인 다음에 네. 그러면 기존에 그 석탄이나 석유 그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오히려 탄소 중립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런 기술들이 생물학적으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류가 조금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운 인사이트 김배영진 특임위원이었습니다.